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3월 고2 학력평가 문제들 중에서 오답률 높은 순으로 10개의 문제를 좀 다시 차근차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은 EBS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30번의 오답률이 9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문제를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fx라는 게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a 빼기 b라고 하자.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시작점이 a, 마이너스 b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이 상태에서 정의역이 x가 a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치역은 마이너스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대략 a, 마이너스 b라는 게 있어서 얘가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는 것을 일단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gx라는 걸 봤더니 fx의 절대값을 씌웁니다. 절대값이 있다는 것은 x축하고 만나는 점에서 뒤집어 올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얘가 x축이 이렇게 지나가는지 또는 x축이 연두색처럼 이 아래쪽으로 지나가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판단을 해야 되는 지점은 여기에요. 절대값 fx 더하기 b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보라색처럼 만약에 x축이 주어진다 라고 하면은 절대값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보라색처럼 주어졌을 때. 연두색처럼 주어져 있을 때는 그래프가 그냥 요거 따라서 그냥 쭉 됩니다. 그래서 연두색 버전은 다시 그려보면 연두색 버전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x가 이렇게 있을 때 a, 마이너스 b가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기준은 뭘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b의 부호죠. 요 마이너스 b가 x축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b는 0보다 클 때와 두 번째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을 때를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마이너스 b가 0보다 클 때랑 마이너스 b가 0이라고 하더라도, 자, 마이너스 b가 0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얘가 뒤집어 올려졌고 얘는 그대로 자기 걸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니까 그래프의 모양 자체를 보면은 0인 순간은 연두색하고 유사하게 그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b는 0 이상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얘가 b가 0 이하가 되는 거고 얘는 b가 0보다 크다라고 범위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자, 이 연두색 상황에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다시 한번 관찰해 보면, 자, 여기가 a, 마이너스 b고 gx라는 그래프는 이제 플러스 b, 그러니까 b만큼 평행 이동을 하는 거죠. b라는 게 지금 b를 더해주는 건데 b가 음수니까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연두색 그래프는 아래로 내려와서 x축하고 딱 맞닿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래서 a, 0이 시작점으로 바뀌게 되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a 플러스 절대값 b, 자, 이 부분을 이제 봐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요 절대값 b를 더해주는 건 없다고 일단 생각을 할게요. 일단 이 부분만 먼저 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가 된 것이기 때문에 fx를 기본적으로 원점 대칭을 한 겁니다. fx를 원점 대칭을 시켜준 상태에서 그 다음에 x축으로 2a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죠. 그리고 x축 2a 평행 이동을 하면은 저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렇게 절대값 b를 붙여서 y축 평행 이동까지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싶은데 지금 a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원점 대칭을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하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식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시는 게 더 간단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gx에서 두 번째 식을 대칭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에 루트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a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절대값 b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를 좀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루트 여기가 x 빼기 2a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절대값 b가 되니까 얘는 루트 마이너스 루트 x 빼기 a 플러스 b 절대값 b라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gx의 기본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gx를 좀 다시 써보면 gx를 다시 쓰면 이렇게 쓰여지는 거고 아까 했을 때 첫 번째가 b가 음수일 때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두 번째가 b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됐었죠. b가 음수라고 했을 때는 지금 보시면 그래프 상에서 연두색 부분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 절대값 안에 부분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는 거죠. 따라서 gx가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쓰여집니다.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b니까 없어지면서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a 그래서 a, 0에서 시작점이 돼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고 자 이제 b가 음수니까 이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루트 x 빼기 a 플러스 b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절대값 b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없어지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요. 자, 이러한 식이 나왔으니까 이 식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은 a보다 크거나 같은데 지금 a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상관없고 자, y 치역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려주시면 여기서부터 같이 자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이 그래프를 그려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요거를 분석을 하자는 거죠. 실수 t에 대하여 함수 y는 g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t의 교점의 개수를 ht라고 하자. 자, 요 발문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기억을 하시고 문제에 적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실수 t에 대하여 y는 t의 교점의 개수. 자, y는 t라는 직선을 그려보겠다는 거예요. y는 t. 그러면 이 그래프는 지금 계속 감소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은 y는 t라는 직선을 어디에다가 그리든지 간에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오냐?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ht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1이라는 거예요. x가 얼마이든지 간에 y가 얼마이든지 간에 자, 따라서 2를 곱해서 4가 된다라고 하는 이 조건을 절대 만족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ht가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b가 0 이하인 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b가 0보다 클 땐 그럼 어떻게 될까? 자 b가 0보다 클 때는 지금 요 지점 아까 보라색 문제였죠? 요 지점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요 지점을 가지고 뭐 k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gx라고 하는 그래프는 방금 전에 그렸던 거랑 좀 다르게 x가 k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원래 함수가 그대로 그려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함수가 그대로 그려지니까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a 그 다음에 얘가 양수란 얘기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b가 돼서 딱 요렇게 식이 나와요. 자, 그 다음 x가 이제 k보다 크고 a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이때는 음수였던 것을 뒤집어 올린 거기 때문에 절대값 안에가 음수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절대값 아니 요게 0보다 작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절대값 안 부분이.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b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시면은 요렇게 플러스 2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 2b가 a, 2b가 시작점이 되고 작아지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x가 a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x가 a보다 클 때는 지금 요 그래프상 요 함수에서 특별하게 절대값 붙어 있는 게 얘밖에 없기 때문에 b가 양수니까 얘도 그냥 절대값이 b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x 빼기 a 플러스 2b다 이렇게 그래프가 함수가 나와요. 자, 그럼 이 함수식들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 이제 얘는 이 k라는 값에서 어떠한 함수 값들을 가질지를 이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먼저 얘부터 확실하게 좀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오른쪽 부분은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x가 a라는 지점이 있을 거고 그 특정한 지점에서 a, 2b가 시작점이고 아래로 감소하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자, 그 다음 어떤 k라는 지점까지는 a, 2b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쪽으로 감소하죠. 그럼 어디까지 감소할 거냐? 이 k라는 값을 이제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 k라는 값이 언제 나온 거냐면 우리가 처음에 요거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a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것이 0이 되는 순간이 이제 k였던 거죠. 자, 그럼 얘는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b가 돼서 양변 제곱하시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a는 b제곱. 그래서 x는 a 빼기 b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가 a 빼기 b제곱이니까 여기에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제곱 플러스 a의 루트가 되니까 결국 b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감소할 건데 어디까지 감소할 거냐면 a 빼기 b제곱 a 빼기 b제곱이 이렇게 있어서 좀 더 올릴게요. 이렇게 되고 여기가 a, 2b 자, a 빼기 b제곱까지 감소할 건데 그때 함수값이 b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와서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얘는 이제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모양이 대략적인 gx 그래프가 돼요. 이제 아까처럼 다시 y는 t라는 직선을 그려보게 되면은 자, 2b보다 클 때 자, y는 t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는 교점의 개수가 하나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렇게 2b를 지나도록 그래프를 그려주시면은 교점의 개수가 2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 얘보다 조금 아래쪽에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분홍색처럼 y는 t라는 걸 그리시면은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3개가 생겨요. 자, 그 다음 여기가 a, b였죠. 그래서 y는 b 라는 선을 그려보시면은 이때도 교점이 2개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 이 연두색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지면은 이제 교점의 개수가 계속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함수에서 이제 hx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자, hx가 t가 t가 2b보다 크다면 교점의 개수가 1개. 그 다음 t가 2b일 때는 교점의 개수가 2개. t가 b랑 2b 사이일 때는 교점의 개수가 3개. 그 다음에 t가 b일 때도 교점의 개수가 2개. 그 다음 t가 b보다 작을 때도 교점의 개수가 1개. 그래서 이렇게 ht의 함수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 가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2를 곱해서 4가 돼야 되는데 지금 4를
만들 수 있는 게 1 곱하기 4 아니면 2 곱하기 2인데 1 곱하기 4는 있을 수가 없죠. 지금 많아야 3개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알 수 있는 건 2 곱하기 2의 형태가 되어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한 t는 2b랑 b였다. 요 연두색과 보라색 두 개였다라는 것을 이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조건을 보기 전에, 그러면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알파가 지금 H알파 곱하기 H베타가 4인데,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더 큰 값이 2b죠 지금. 그러니까 베타가 2b가 되는 거고, 알파는 b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나조건 gx 빼기 알파 곱하기 gx 빼기 베타는 0을 만족시키는 실수 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0, 최대값은 15이다. 자, 그러면 gx 빼기 알파, 그 다음 gx 빼기 베타가 0을 만족시키는 x 중에 가장 작은 게 마이너스 30이고 최대인 게 15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는 gx가 알파가 되거나 gx가 베타가 되는 것을 찾으란 얘기니까, 잘 보시면 보라색 점 두 개에서 gx가, 얘가 지금 베타죠, 얘가 알파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gx가 베타가 되는 지점은 여기 두 개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그냥 알파벳을 좀 매겨주면은 K, P, Q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연두색은 GX가 알파가 되는 점이니까 얘는 R, S 이렇게 써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찾는 이 X라고 하는 해는 P, Q, R, S가 나올 건데, 대소관계가 P, R, Q, S 순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P일 때가 마이너스 30인 거고 S일 때가 15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마이너스 30이라는 값을, 여기가 지금 X 값이 마이너스 30이란 얘기고 얘도 15가 X 값이란 얘기니까 마이너스 30을 요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해 주시면 되죠. 첫 번째 식, 그래서 루트 30 플러스 A가 2B다 라는 식이 나오는 거고, 두 번째 15를 아래식에다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루트 15 빼기 A 플러스 2B가 B가 된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연립해가지고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 이후의 계산을 생략하도록 하고, 결국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B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냐 0보다 클 때냐, 이걸 나누어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결국 중요한 건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건가, 이 부분을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이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수능 때까지 많이 접하게 될 유형이니까 이 부분은 꼭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연습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y는 t라는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를 찾는 문제 또한 많이 접할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학 2를 배우게 되면 수학 2에서 이러한 가와 같은 조건을 주는 문제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그때 더 많이 연습을 하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번 문제는 이 정도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27번 보겠습니다. 27번이 두 번째로 오답률이 높은데 92% 이렇게 나옵니다. 자, 2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를 이제 따져가는 문제고, 자, 가조건과 나조건이 약간 배치되는 문장이긴 합니다. 자, 하나씩 좀 차근차근 뜯어 볼게요. 얘도. 자, x1은 x에서 오고 x2도 x에서 옵니다. 그랬을 때 1 이상 4 이하인 모든 x1, x2에 대해서 fx1이 fx2보다 커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조건 함수 f의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조건에서는 이런 얘기인 거죠.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가족권에서는 큰 범위로 보자면 얘는 1대1 대응을 만들어 줍니다. 더 정확하게 1대1 함수를 만들어 줘요. 자, 그 다음 나조건에서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으니까 1대1 대응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의 차이를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1대1 함수이면서 동시에 치역과 공역이 일치해야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분이 1대1 함수가 되었어도 나머지 부분으로 치역과 공역이 달라지게만 만들어준다면은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게, 그러니까 곧 1대1 대응이 안 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족권을 만족시키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보면 가족권은 이 6개의 숫자 중에서 4개의 숫자를 아무렇게나 골라만 주시면 알아서 F1부터 F4까지의 함수값들이 정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F1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F2, 그 다음이 F3, 그 다음이 F4가 되기 때문에 6개의 수 중에 4개를 아무거나 그냥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2, 3, 5, 6 이렇게 골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F1이 6이 되는 거고 F2가 5가 되는 거고 F3이 3이 되는 거고 F4가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 중에 4개만 골라주면 가족권은 만족을 시키게 돼요.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1대1 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중요한 건 자,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게요. 집합표 그림으로, 함수 그림으로 1, 2, 3, 4, 5, 6 마찬가지 1, 2, 3, 4, 5, 6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2, 3, 5, 6을 뽑았으니까 F1이 6에 대응되고 있고 그 다음에 F2가 어디에 대응되냐면 5에 대응되고 있고 F3이 3에 대응되고 있고 F4가 2에 대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치역이 되지 못한 게 뭐가 있냐면 1하고 4가 치역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 1하고 4가 치역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1대1 대응이 되는 순간을 생각하면 1대1 대응이 언제 될까? 그 말은 이 치역이 1하고 4가 아직 선택을 받지 않았는데 F5랑 F6이 1하고 4를 선택해 주게 되면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F5가 1이 되고 F6이 4가 되면은 이제 얘는 1대1 대응이 됩니다. 자, 또는 F5가 4가 되고 F6이 1이 돼도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5랑 6이 고를 수 있는 건 몇 가지씩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5랑 6은 앞에 영향을 아무것도 안 받고 역함수가 존재하지만 않으면 되니까 일단은 그냥 아무렇게나 고르면 됩니다. 6개 중에 하나, 6도 6개 중에 하나. 그래서 전체로 36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1대1 대응이 되게 하는 게 2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를 빼주면 34가지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외에는 예를 들어서 F5가 1, F6도 1이면 예를 들어서 F5가 1이고 F6도 1이다. 그러면 4가 이제 치역이 안 되기 때문에 치역과 공역이 달라져서 1대1 대응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34개가 나오고 6시 4랑 곱해 주신 게 최종적인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이 언제 가능할까? 이 부분을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준다. 이 부분이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2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문제는 정답률이 89%, 오답률이 89%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fx라고 하는 다항식이 주어져 있고 자, 최고창의 개수가 1이고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실수인 두 다항식 gx랑 hx가 있다. 자, 가족권에서
방정식 fx는 0은 실근을 갖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단순하게 1차식 인수를 갖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fx가 지금 4차식이니까 보통 4차식이 나와서 두 개의 다항식으로 쪼갠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하는 일이 조립제법을 합니다. 그러면 조립제법을 하기 위해서 1, a 플러스 2, b, a, 6 이렇게 써놨을 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목적이 요 안에, 이 네모 안에 어떤 숫자를 대입할 거냐면 막 계산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여기가 0이 나오는 걸 찾는 거죠. 조립제법의 목적이. 그러면 이랬을 때 이 0이 나왔다는 것은 이 네모 안에 들어가는 어떤 뭐 알파라고 해볼까요? 이 알파가 fx는 0의 근이 된다라는 거죠. 한 근이 알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3차 이상의 고차 다항식의 인수분해를 할 때 요렇게 계산을 해나간다는 거죠. fx가 4차식이면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어떤 숫자를 찾을 건데 그 이 하나의 숫자는 여기가 0이 되게 하는 거니까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0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일들인데 실근을 갖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존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4차식이기 때문에 1차식 인수를 가질 수가 없고 따라서 fx가 gx랑 hx를 인수로 갖는다고 했는데 이때 우리는 둘 다 2차식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일단 첫 번째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이 문제에서 첫 번째 판단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근을 갖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보고서는 그냥 gx랑 hx가 2차식 곱하기 2차식의 형태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은 나 조건을 이제 해석을 해보면 방금 얘기했듯이 fx를 두 다항식 gx, hx를 인수로 갖는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곱해지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hx랑 gx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것을 봤을 때 hx를 gx로 나누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4x 빼기 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gx도 x제곱으로 시작하는 어떤 2차식이고 hx도 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px 플러스 q 그 다음 여기를 뭐 kx 플러스 t 라고 쓴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걸 쓸 수 있는 거냐면 hx라는 것은 gx로 나눠주면 몫은 무조건 1이죠. 왜냐면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동일하니까 계수랑 차수가 동일하니까 1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가 마이너스 4x 빼기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hx라는 것은 gx에서 4x랑 4x 플러스 1을 빼준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fx식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상수항 지금 fx라는 게 결국 x제곱 더하기 px 플러스 q이고 x제곱 더하기 kx 플러스 t가 되는 건데 자, 이 상황에서 이 q랑 t의 곱은 무조건 6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합을 생각하시면 1, 6이 있고 2, 3, 3, 2, 6,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상수항에서 1을 빼서 같아져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라고 한다면 gx가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hx가 이 상황에서는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6인데 여기서 1 빼주면 0이잖아요. 같아질 수가 없겠죠, 얘네 둘이. 여기서 빼기 마이너스 4x 빼기 1을 해서 같아지느냐 하면은 같아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 값이 t의 값이 q보다는 1이 작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t가 q 빼기 1이어야 한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걸 만족하는 게 얘랑 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정되는 것은 fx라는 것이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3,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2라고 결정이 되던지, 아니면 x제곱 플러스 px 마이너스 3, x제곱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kx 플러스 kx 마이너스 3,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지금 앞에가 gx, 뒤에가 hx라고 제가 지금 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전개식에서 계산을 해보시면 hx는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2인데 얘가 x제곱 플러스 px 더하기 3에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을 해주면 같다라는 거죠. p 빼기 4의 x 플러스 2. 그러면 이제 2차항, 상수항 같아졌으니까 1차항까지 같아지면 돼서 k라는 것은 p-4구나 라는 조건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전개하시면 fx는 x의 4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3차식을 찾으시면은 요렇게 곱하면 3차식이 나오죠. 그래서 p 플러스 k의 x 세제곱, 그 다음에 2차식은 플러스 pk 마이너스 5x 제곱, 위에 거죠 지금. pk 플러스 5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번에는 1차항을 보시면은 요렇게 3kx, 2px니까 3k 플러스 2p의 x 플러스 6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fx식이 x의 4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의 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6이니까 이제 같다고 놓고 p 플러스 k는 a 플러스 2, 그 다음에 pk 플러스 5는 b, 그 다음에 3k 플러스 2p는 a, 이렇게 놓고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시면 a, b, k, p, 지금 식 4개, 하나, 둘, 셋, 4개, 미지수 4개니까 이 4개의 값이 모두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 b, k, p를 구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예를 들어서 얘를 어떻게 했더니 뭐 x 플러스 1, x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어.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실근으로 갖게 되는 거니까 얘가 요런 인수분해가 되면 안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실근을 가지면 안 되니까 둘 다 판별식이 0보다 작은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을 찾아주시면 되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일단 계산을 하시면 첫 번째 방법에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잘 구해서 그냥 답을 바로 써주시면 되니까 어차피 답이 하나라서. 그래서 만약에 체크를 또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계산을 하시면은 얘는 판별식이 둘 다 0보다 크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건 안 되고 첫 번째 거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얘는 어떻게 보면 바로 계산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판별식을 써보시면 앞에 건 p제곱 플러스 8이니까 0보다 커요, 무조건.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k제곱 플러스 12니까 무조건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 계산을 굳이 안 했어도 되고 위에 거에서 답이 잘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디가 이제 포인트가 될 거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안에서 2차식 곱하기 2차식의 형태냐 라는 것과 그 다음에 요거 t가 q하고 1 차이가 난다 라고 하는 요 사실을 잘 판단을 해가지고 식 두 개를 찾아낼 수 있느냐, 그 다음 각각의 식에서 각각의 2차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느냐, 이 부분까지가 요 29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29번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계산은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답이 잘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이어서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복소수 G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곱을 구하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G 바가 마이너스 G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가지고 보자마자 G가 순허수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순차적으로 G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A 플러스 BI라고 쓰고 A, B는 실수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G 바라는 것은 A 빼기 BI가 되는 거고, 그러면 G 바는 A 빼기 BI고 마이너스 G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가 되는 거니까, 자, A 마이너스 BI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가 같아서 얘네는 없어지고 2A가 0이 되니까 A는 0이구나. 그래서 G는 그냥 BI 꼴이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B가 실수이기 때문에 얘가 두 파트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순허수가 된다. 그러니까 B가 0이 아닌 순간. 두 번째는 0이 된다. B가 0이라면. 이 두 가지를 따져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마 틀렸던 친구들은 그냥 순허수 조건만 판단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을 고민하다가 이제 잘 못 풀어서 오답률이 지금 77%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나 조건을 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보시면 G제곱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마이너스 4G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K 빼기 8은 0이다 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G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 라고 한다면 2차 방정식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X제곱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3K 빼기 4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8이 0이다 라고 하는 방정식에서, 이 방정식에서 한 허근이 G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G를 대입했을 때 이 위의 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한 허근이 G면 복소수는 반드시 근을 가질 때 켤레 복소수로 근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허근이 G면 또 다른 근은 G 바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허근 G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순허수라고 생각했을 때는 G가 BI, 그래서 B가 0이 아닐 때는 G 더하기 G 바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마이너스에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가 되는데, G랑 G 바랑 더하면은 0이 되겠죠. G 바는 마이너스 BI니까. 그래서 얘가 0이다.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3K 빼기 4가 0이 되게 하는 K의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K의 값이 4가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다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둘의 곱, G랑 G 바의 곱은 뭐가 될까요?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얘가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얘네 둘을 곱하면 B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0보다 크다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K가 4나 마이너스 1 중에 대입해서 둘 다 0보다 크면 둘 다 답이 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가 0보다 작아진다면 그건 답이 안 되는 거고, 둘 다 0보다 작아도 둘 다 답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K를 가지고 대입해서 풀던지, 아니면 요 2차식은 인수분해가 잘 되니까 부등식의 해를 구해서 풀어주던지,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택해서 여러분들이 K가 마이너스 1이 안 된다는 것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G가 0이라고 한다면, 자, 이때는 G가 0이니까 0을 대입을 해주세요. 그러면 남는 게
k제곱 플러스 2k 빼기 8은 0이다 라는 것만 남게 되니까 여기에서 생기는 k 값은 뭐든지 다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k가 마이너스 4 또는 k가 2가 나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를 곱해주는 게 이 문제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이 나왔을 때 근각계수 관계를 생각하는 건 좋으나 무작정 근각계수 관계를 생각을 해서 아마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두근의 곱이니까 k의 값의 곱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네 하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8이네 해서 32를 봤는데 32가 답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이 부분에서 이제 고민을 잘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같이 생각했어야 된다. 이 부분까지. 자, 그래서 이 부분까지 고민을 해주셔야 되고 특히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가 0인 것도 내가 생각했는가? 이 부분까지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요거를 딱 풀었는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4라고 해서 마이너스 4는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렇게 마이너스 4번을 답을 찍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실수가 났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는 1학년 학생, 2학년 학생, 3학년 학생이 각각 2명씩 있고 6개의 의자에 앉히는데 2학년은 사각형 의자에만 앉는다. 자, 이렇게 사각형 의자 3개가 있고 이 사각형 의자 3개 중에 2개의 의자에 2학년이 앉으면 되고 같은 학년은 이웃하여 앉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도 이제 생각하는 방법은 이웃하지 않는 거니까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이웃하지 않는 걸 하나하나 세도 좋고 이건 어떻게 풀어도 둘 다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부분에서는 지금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네모 이렇게 있을 때 자, A, B, C라고 할게요. 네모 의자를 각각. 그러면 2학년 학생이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2학년 학생이 A, B에 앉았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는 A랑 B 앞에 하나씩 있고 나머지 2개가 이웃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A랑 C에 앉았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이웃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이웃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얘랑 이제 케이스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이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또 BC에만 앉았다고 하더라도 A, C 자, 이렇게 앉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웃하는 경우가 앞에 2개 이웃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2개 이웃할 거냐 이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이렇게 둘이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올 거고 얘가 따로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케이스 분류를 잘 해냈느냐 이 부분을 잘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잘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오답률이 76%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이 실수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8번 문제는 나머지 풀이는 이것만 케이스 분류하면 어렵지 않으니까 나머지 풀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두 직선 L1과 L2가 있고 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을 A라고 하자. 자, 직선 L1과 원의 접점을 P, L2와 원의 접점을 Q, 직선 PQ가 X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할 때 자, PQR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고 BQ의 길이를 구하는 게 최종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21번 문제를 보시면은 PQ와 QR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OPQ의 넓이가 24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잘 판단하면 좋을 법한 게 뭐가 있냐면 일단 y는 mx라고 하는 직선과 y는 n분의 1x라고 하는 직선이 자, y는 mx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x랑 y랑 바꿔주고 y는 n분의 1x네? 라는 것을 보시면서 아니면은
기울기가 지금 역수관계에 있으니까 얘네 둘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판단을 하시면은 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 y는 x라는 직선을 찾는 게 일단 첫 번째 할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요 빨간색 부분을 통해서 y는 x라는 직선을 통해서 a라는 점을 찾을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요 보라색 직선, 이 보라색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된다 라는 것도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원이 주어져 있고 접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가 수직이 됩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수직이죠. AQ, O 여기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연두색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m이 된다.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놓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직이 나왔으니까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n분의 1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요런 기울기. 그 다음 요 빨간색과 보라색도 여기에서 이제 수직으로 만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요 보라색과 빨간색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보라색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PQ와 QR의 길이가 같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삼각형 OPQ의 넓이가 24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OPQ만 한번 삼각형을 따로 떼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지금 대략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 OPR이 되고,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서 여기에 Q가 생기게 되고 PQ랑 QR이 길이가 같고, 대충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길이가 같은 게 지금 여기 OP랑 OQ도 길이가 같죠. 원의 접점까지의 길이니까. 참 여기까지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자, 이 넓이가 24니까 요 넓이도 똑같이 24가 된다는 것을 이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형에서 여기가 24니까 지금 요렇게 그림을 떼고 봤더니 결국 높이는 O에서 PQ까지의 거리인 거니까 둘 다 넓이가 24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것을 이용을 한다면 답안지에서는 여기를 뭐 R'이라고 놓고 요 R'까지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었거든요. R'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지금. R'에서는 여기를 부분은 PR'도 같다라는 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요 길이 같은 거죠. 원래 같은 거죠, 여기는. 그 다음에 QR하고 PQ가 같은 건데 얘가 대칭이 되는 거니까 여기도 똑같은 길이가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 각이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도 각이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또 여기 각도 똑같이 45도가 될 거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길이도 똑같다라는 것을 찾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 y는 x라는 걸 찾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 미지수를 어떻게 설정하고 계산을 해나갈 건가, 이 부분을 잘 체크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P라는 점을 잡아줄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Q를 또 잡기 위해서 어차피 P의 Y좌표랑 Q의 Y좌표가 절반이 될 거니까 그냥 P의 Y좌표를 2배로 잡았습니다. 2B로. 그러면 Q의 Y좌표는 B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얼마인진 모르지만 P랑 Q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가 2B가 되는 거고 여기가 B, 2B가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바로 알 수 있는 게 M이 2가 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M이 2가 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건
여기 길이가 요 검은색 길이가 2b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도 2b가 되냐면 요만큼 길이도 2b가 됩니다. 요 분홍색 길이. 그러면 5부터 r까지의 길이가 총 3b가 돼요. 5부터 r까지가 3b. 그러면은 얘를 밑변으로 잡아서 q에서부터 5r까지 수선의 발 내려주시면은 요 높이는 q의 y좌표인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3b 제곱이 24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b가 이제 여기서 4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4,8이다 라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중요한 건 이 y는 x 대칭을 찾고 그 다음에 좌표를 써서 여러분들이 이 넓이를 이용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문제가 좀 간단하게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워낙 21번이라는 문제 자체가 어려운 문제라고 우리가 많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접근하기 힘든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 식을 보시고 y는 mx, y는 n분의 1x 라는 식을 잘 보시면서 이 관계식을 한번 찾아내시면 문제가 좀 괜찮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번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6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q가 주어져 있고, 자, p이면 not q이다랑 not p이면 q이다가 모두 참이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무엇 때문에 우리의 오답률이 올라갔을까 한번 고민을 좀 해보자면은 아마도 요 명제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틀린 친구도 있을 거고, 그 다음 명제의 표현까지 해서 x가 2분의 a라면은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을 하는 거고, 그 다음 x가 2분의 a가 아니라면은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9가 0보다 크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2차 함수의 그래프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아이디어를 전개해 나가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니까 아래로 블록인 이런 2차 함수죠. 그러면 접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렇게 붕 떠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지금 x가 2분의 a라면, 자, 2분의 a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있다. 이때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성립을 하는 거네. 그런 다음에 x가 2분의 a가 아니면 이런 데도 2분의 a가 아닌 거죠. 근데 0보다 커야 하는데 0보다 작은 부분이 생기니까 얘는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a를 어디로 잡더라도 0보다 다 크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등호 때문에 2분의 a를 딱 여기로 잡았을 때 얘를 잠깐 fx라고 할게요. f의 2분의 a가 마침 딱 0이 되면서 이 조건을 만족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2분의 a가 아니면은 다 0보다 크다라는 조건 또한 만족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이구나. 그래서 fx가 x 빼기 2분의 a의 제곱이구나 라는 것을 찾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함수가 나왔으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들을 그려보시고 특수한 한 점에서만 0 이하가 되고 나머지 부분에선 0보다 큰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뭐가 있을까? 라고 고민한다면 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찾는 게 주된 목적이었고 나머지는 계산하는 거니까 계산 실수 없이 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정답률이 오답률이 67% 정도. 자, 그래서 뭐 20번, 21번, 26번이 거의 비슷비슷한 오답률을 보이고 있는데, 자, 20번도 아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5번 찍는 친구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잘 풀어서 이제 맞은 친구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오답률이 67%라는 거는 그래도 정답률이 꽤 높은 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였음에도 잘 풀어준 친구들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도 이제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됩니다. 자,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케이스 분류를 해나갈 거냐 이 부분만 좀 잘 관찰하시면 되겠죠.
자, 집합 x가 1, 2, 3, 4, 0, 함수 f가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다. 자, 가조건 x 더하기 f의 fx가 5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이거를 만족시키는 걸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기억에 4를 대입하라고 하니까 일단 4부터 대입을 해보시면 f의 f4가 5보다 작거나 같은 건데 f의 f4가 1보다 작거나 같아지죠. 근데 fx는 모두 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f의 f4도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f의 f4는 1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고 기억이 맞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서 중요한 건 이 기억을 찾으면서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해나갈까, 그 다음 요게 이제 큰 힌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잘 활용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니은 보시면 F3이 4다. 그래서 여기에서 F3으로 바로 접근해도 좋은 풀이가 되겠지만 너무 다양한 경우의 수들이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알려진 게 F의 F4가 1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으니까, 지금 여기가 부등식이기 때문에 어떤 숫자를 대입한다고 해서 확실한 값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가 4라고 했을 때 F4가 어떻게 변화되느냐를 한번 잘 관찰을 해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첫 번째, F4가 1인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F4가 1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자, F의 F4가 1이었는데 F4가 1이니까 F1도 1이다 라고 나오는 거죠. 자, 따라서 F4랑 F1이 모두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치역이 1, 2, 4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F3이 F2가 4가 되고 F3이 2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 F2가 2고 F3이 4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자, F2가 4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F의 F2를 계산하시면 얘가 F의 4가 되는 거고, F4는 아까 1이라고 해놨으니까, 자, F의 F2는 얼마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냐면 F의 F2는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만족을 합니다. 오케이. 자, 3일 때를 계산해 보시면 F의 F3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때는 F3이 2니까 F2가 되고 F2가 얼마예요? 4죠. 근데 F의 F3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안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F2가 2고 F3이 4라면, 자, 이번엔 F2가 2고 F3이 4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F의 F2는 그냥 다시 F2가 되는 거니까 얘가 2가 돼서 3보다 작거나 같다. 오케이. 자, 그 다음 F의 F4는 3은 F의 4가 되고 F4가 1이니까 2보다 작거나 같다도 오케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성립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F4가 2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 여기서 이런 것도 해봐야 돼요. F1에 대해서도 F의 F1을 따져봐야 되는데 F의 F1하면 F1이 1이기 때문에 F1이 되고 1이다. 그래서 4보다 작거나 같다를 잘 만족을 시킵니다. 자, F4가 2라고 한다면, 자, 이때는 F2가 1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F의 F4는 1이 되는데 F의 2가 되는 건데 이 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F2가 1이다. 그럼 F2가 1. 그러면 이제 얘는 케이스가 더 많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F1이 1이 되고 F3이 4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F1이 2가 되고 F3이 4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F1이
얼마가 되고 이번엔 4가 되고 F3이 1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네 번째로는 F1이 4가 되고 F3이 2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지금 1, 2가 있기 때문에 얘네가 어디로든 가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로 둘 다 4인 경우도 있겠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 첫 번째 요 경우를 생각하면 F의 F1은 F1이고 F1은 1이라고 했으니까 만족 잘 하죠. 자, F의 F3은 F4가 되고 F4는 2인데 F의 F3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얘도 오케이. 자, 그 다음 F1이 2라고 한다면 자, F1이 2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F의 F1이 F2가 되고 F2가 1이니까 4보다 작거나 같다. 잘 만족을 합니다. 자, F3이 4라고 한다면 자, F의 F3은 F4가 되고 F4는 2니까 2보다 작거나 같다를 잘 만족을 하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또 그래서 얘도 만족을 한다. 자, 그 다음 F1이 4고 F3이 1이다. 자, 이랬을 땐 F의 F1이 4가 되는 거니까 F4가 되고 F4가 2니까 4보다 작거나 같다를 잘 만족시키고 자, F의 F3을 계산하시면 F3이 1이니까 F1이 되고 F1은 4니까 만족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얘는 안 돼요. 자, 그 다음 F1이 4고 F3이 2라면 자, F1이 4고 F3이 2라고 한다면은 자, 이때는 F1이 F4가 되고 F4가 2니까 4보다 작거나 같다를 잘 만족을 시키죠. 자, 그 다음 F3을 계산하시면 F2가 되고 F2가 아까 1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만족을 시킵니다. 그래서 얘 만족을 하네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 어디가 문제가 되냐면 자, 이번에는 F의 F2를 한번 따져보시면 F의 F2를 따지시면은 F2가 얼마였냐면 1이었죠. F1이 4가 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3보다 작거나 같다가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안 된다. 위에 것들은 그러면 F의 F2를 왜 안 따졌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한번 따져봤을 때 자, 얘 같은 경우에 따질 필요가 없죠. F의 F2는 얼마가 되냐면은 F1이 되고 1이니까 4보다 작거나 같다. 잘 만족을 하고 그러니까 1이라는 값이 지금 2랑 왔다 갔다가 하게 되는데 1일 때의 함수 값이 기본적으로 4보다 다 작은 숫자들이니까 3보다 다 작은 숫자들이니까 얘는 상관이 없었던 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F1이 4가 됐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F3은 4가 된다는 걸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3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맞고 디귿이 틀리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특이하게 니은을 풀으면 자연스럽게 디귿까지 바로 해결이 잘 되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문제는 오답률이 59% 정도 나왔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풀었던 21번 문제랑 유사하다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y는 fx가 x분의 k라는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자, 여기서 어떤 점 p가 있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이런 직선이 있어서 여기가 또 q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여기가 a고 여기가 a 플러스 2니까 지금 x축으로 2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y축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감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pq의 길이가 2루트 2가 된다는 거는 반드시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찾아낼 수 있어야 됐고 자, 그 다음 자, 얘를 원점 대칭하면 뭐가 생길 거고 뭔가 생기고 그 다음에 얘도 원점 대칭하면 뭔가 또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이제 PQRS가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기울기도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평행사변형이 생기게 되고 요 사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 요 문제에서 핵심은 이 QR의 기울기가 1이 된다는 걸 찾는 게 핵심인데
그걸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유리함수의 특징을 좀 살펴본다면 fx가 x분의 k죠. 유리함수. 자, 그럼 이 x분의 k라고 하는 함수는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됩니다. y는 x라는 직선을 그려주시면 이렇게 y는 x라는 직선이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 둘이 수직으로 만난다는 거죠. PQ랑. 왜 수직으로 만나게 되냐면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둘이 수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지금 이렇게 보라색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기울기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45도, 45도예요. 그러면 여기도 45도, 45도가 되는 거니까 요 길이 두 개가 서로 같아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말은 P랑 Q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행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A 플러스 2, A 플러스 2, A다 라고 찾아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주고 아래 좌표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니까 여기에서 이제 기울기 구하시면은 기울기가 1이 나와서 수직이다 라는 걸 찾아서 여기 길이를 이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계산의 문제고 여러분들이 이 판단을 할 수 있으면은 문제가 조금 쉽게 풀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y는 x라는 대칭을 어떻게 내가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번 문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도 오답률이 59% 정도 나왔고, 자, 여기에서는 이제 전체 집합이 있고, 그 다음에 A랑 B랑 합집합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찾는 이런 문제인데, 제가 풀이에서도 했지만, 결국 1 곱하기 15가 될 건지, 그 다음 3 곱하기 5가 될 건지, 5 곱하기 3이 될 건지, 그 다음에 15 곱하기 1이 될 건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하나하나씩 좀 따져보면은 1 곱하기 15가 됐을 때는 A가 지금 원소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죠. K 이하의 짝수가 하나면 2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K는 2나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전체 집합이 X바 X는 2 이하의 자연수인데 원소의 개수가 전체 집합이 2개밖에 안 돼요. 여집합의 개수 15개가 되는 게 말이 안 되죠. 3이어도 3개밖에 안 되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얘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쉽게 제낄 수가 있는 거고, 이제 3일 때를 보시면, 자, 3일 때는, 자, 두 번째로 이제 NA가 3이다. 그리고 N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5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3이 된다면 이때는 K가 2, 4, 6, A의 원소가 2, 4, 6이 들어갈 거니까 K가 6이 되거나 7이 됩니다. 자, 그러면 K가 6이라고 한다면 B는 어떻게 되느냐? 1, 2, 3, 6이 되겠죠. 그러면 A 합집합 B를 해보시면 A 합집합 B가 1, 2, 3, 4, 6이 돼요. 그러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얼마냐? 5밖에 안 되죠. 그러면 5개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안 된다. 자, 두 번째, K가 7이라고 한다면 B는 1, 7밖에 안 되죠. 그러면 A 합집합 B는 1, 2, 4, 6, 7 이렇게 5개의 원소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뭐가 되느냐? 3, 5 2개밖에 안 되죠. 그래서 얘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 안 되고, 세 번째 NA가 5가 되고 N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3이 될 때, 자,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NA가 5니까 A의 원소가 2, 4, 6, 8, 10 이렇게 5개입니다. 따라서 K가 10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K가 11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K가 10이라고 한다면 B는 1, 2, 5, 10이 되는 거니까 A 합집합 B를 써보면 1, 2, 4, 5, 6,
8, 10이 되는 거고, 그럼 여집합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3, 7, 9 이렇게 3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얘가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개 딱 나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직접 푸는 입장이라면 여기서 답 내고 끝내시면 되는 거고, 이제 풀이를 계속 한다면 얘는 왜 안 될까? 그러면 얘는 B가 1하고 11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보면 교집합의 개수가 2개인 거죠. 교집합의 개수가 2개였을 때 원소의 개수가,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나왔는데 지금은 교집합이 하나도 없는 거죠.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그냥 바로 계산하시면 7이 나와요. 그러면은 A 합집합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1에서 7을 빼니까 4개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NA가 15일 때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때는 A가 15개니까 2, 4 해서 30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K가 30이 되거나 31이 돼요. 31일 때는 B의 원소가 1, 31밖에 안 되니까 빠지는 게 엄청나게 많이 빠질 거예요. 합집합의 원소가 아닌 것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30일 때도 6개, 1, 2, 3, 5, 6, 그 다음에 10, 15, 30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이 중에 교집합이 하나, 둘, 셋, 4개밖에 안 되죠. 지금 15개고 교집합이 4개밖에 안 되니까 원소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19개가 돼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9개. 그러면 얘는 여집합은 11개가 나오니까 안 되는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케이스 분류를 다 일일이 하셔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고, 개인적으로 요번 학력평가 문제에서 케이스 분류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실수 없이 잘 풀어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답률이 높은 문항들을 다시 조금 하나씩 어떤 생각으로 접근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